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이거 시간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서 올랐다가 이 시가가 고가로 해서 패대기가 좀 쳐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지수의 영향, 이거는 지수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사실 조금 더, 이 공시로 사실 오른 거잖아요. 또 이제 우리가 며칠 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요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이거 관련된 수주가 나오면서 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이 부분들 이거 이 사업이 이제 뭐 총괄로 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두산중공업이 뭐 해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수소도 그렇고 뭐 지속적으로 수주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규모는 물론 두산중공업의 덩치에 비해서는 좀 작을 수가 있어요. 작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잘하고 있어요. 두산중공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금액 상관없이 어쨌든 수주를 내고 있고, 그다음 친환경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넘어가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주로 뭔가 조금씩이라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스코틀랜드 수소 사업도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수소 사업도 진행이 되는 거고, 두산 밥콕에서 이제 탈산화 그런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좀 기대감이 또 있고요. 관련된 부분에 또 수주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제 풍력 발전기 해소를 이용해서 이거 진행을 하고 있다 해서 이런 부분들 관련된 부분들 결국에는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부분이고, 우리가 해상 풍력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는 그린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말들이 많죠. 지금 두산중공업은 이제 자구한 부분에서 이제 뭐 밥켓을 파느냐 마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DICC 소송건도 물론 조금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또 원전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그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제 박스권으로 항상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박스권으로 보신다면은 일단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라인을 괜히 끊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제가 이런 선들을 막 그어놓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세 개씩 해가지고 박스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어도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한 게 아니라면은 이 박스권 안에서는 언제든지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기분 자체는 안 좋을 수가 있지만 주식이 박스권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 각각의 그런 평행 추세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그 라인들에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이제 분석 차원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고깝게 듣지 마시고, 그 부분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이게 사실 이렇게 지수가 갑자기 무너져서 떨어질 수가 있고요, 악재가 나와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 거래일 동안에 지수가 만약에 조정이 안 나왔으면은 요거 아마 여기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다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지수라는 이런 변수, 주식은 변수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상황이 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아예 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얻어맞으면 정말 정신이 없고 아픈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렇게 가격까지 내려와도 정신적으로 그 정도로 막 피곤하진 않아요. 왜? 우리가 박스권으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는 올 수 있었던 원래 가격이지. 그리고 그래, 박스권 이탈 안 하고 지지해서 다시 올라가면은 나 이때 대응하려고 나 돈도 준비해 놨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은 주식이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죠. 어차피 이 두산중공업은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기로 보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이 가격대가 전고점이 아니라 그 이상 앞자리가 바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친환경적인 그런 흐름들, 자구안에 대한 이런 정상화들, 그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가면은 사실 11,000원이든 13,000원이든 16,000원이든 결과적으로 이 주식이라는 게 가치가 상승을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그 목표가까지 가면은 결과적으로 모두 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어떻게 평단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목이 달라지는 거죠. 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캐파, 이 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최대한 우리가 낮출 수 있으면 낮춰 놓는 게 좋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 눌렸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모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도 해상풍력에서도 지금 보시면 CS 윈드는 그래도 여기 라인을 아예 지지가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안 무너지고 있는데,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CS 윈드의 자회사거든요. 얘는 이 이전 라인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은 얘랑 CS 윈드랑 다른 거는 얘는 입박사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봐도 여기랑 여기까지는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만약에 이렇게 눌러진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맥도날드 쌍봉이 만들어진 건데, 요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이제 하단을 여기랑 여기까지 잡고 그 다음에 요 밑에까지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원래 이 큰 흐름의 박스권으로 보면 요 하단까지는 와야 돼요. 여기 라인까지 와야 돼. 그래서 지금 단계에선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여기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걸 살펴보고, 여기 안에서 지지 나오면 여기서 사는 거고, 여기 이탈돼서 여기까지 많이 빠지면 여기서 담는 거예요. 여기서 모아가서 모으거나 아니면 요거 다시 내려왔다 뚫고 갈 때 요때 매수해가지고 쏘는 거를 보는 거죠. 왜? 매수해놓고 있으면 우리가 더 떨어지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되지만, 내려가는 거 그냥 저점에서 잡을 생각을 버리고 다시 올라올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반등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CS 윈드 종목도 요거 많이 깨지면 이제 밑에 박스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좀 중요한 라인들이 유지가 되는 거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래도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려드린 그 라인들 아직까지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여기 안에까지는 아직 안 깨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제 다시 윗꼬리를 달았고 이 캔들로 뚫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강조 많이 드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이 뚫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박스권 위아래 박스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가격대 말씀드리면 또 왜 여기 가격 말씀하시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차트라는 거는 이게 가볍게 올라왔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은 지금 매물대도 없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면, 여기가 안 무너지면 상관이 없는데, 무너지기는 쉽지 않아요. 무너지기는 쉽지 않지만 만약에 무너진다라면은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라는 거죠. 떨어지라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수가 만약에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이 중요한 라인까지 뚫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미리 대비를 해본다는, 그러면은 요렇게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할 돈을 조금 마련을 해놔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익 보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현금화를 해서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두산중공업 여기까지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종목에 물타기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종목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금 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업의 가치라는 게 있고 성장세가 있고 당연히 떨어지면 안 되는 라인이라는 게 있지만,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개 라인까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고 투자 심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상하단의 그런 박스권들을 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럼 왜 아랫부분만 얘기하느냐? 윗라인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윗라인은 가면은 23,000원 요 라인이에요. 23,000원 라인. 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18,000원부터 23,500원까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위에도 상방이 이건 상방이 엄청나게 열려 있는 종목이죠.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보는 건데 지금 당장은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중공업도 8메가와트를 하잖아요. 8메가와트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중공업의 이 킬링 포인트는
그 해상풍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때 여기서 그래서 한번 이제 고점으로 한번 성공을 했고 요쯤에서 한번 제가 정리하자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했었던 종목인데 이제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이 분석 영상을 계속 좀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중장기적으로 그냥 마음 비워놓고 두시면은 알아서 가기는 갈 건데 일단 눌렸을 때 우리가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각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거래일 동안 눌렸기 때문에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미국 증시가 눌리면서 좀 지수가 눌렸는데 사실 이 거래일 동안 좀 세게 조정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 거래일엔 좀 반등을 한 번쯤 노려볼 법 하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저절로 이거 이 갭 메우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이 없어지는데 만약에 여기 내일까지 지수가 무너지면서 좀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일단 11,800원 라인까지 한번 보시고 여기서 지지 나온지 살펴보시고 지지 나오면 여기서 한번 1차적으로 살짝의 이 괴리감 요거 올라갔다 여기만 올라가도 이렇게 요런 라인을 잡는 거죠. 요런 라인 잡아가지고 이 잠깐 여기서 매수하셨던 걸 요때만 그냥 올라갔을 때 약간 또 현금화를 해두시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여기에서 지지 나왔다가 올라가면은 살짝 소폭 매수를 했다가 여기 다시 여기 전 라인 때 하락하기 전 라인 때까지 오면은 그 부분 다시 현금화를 해서 약간의 시색 차이 얻고 그다음에 평균 단가 조금 낮춰놓고 그렇게 조금 접근을 해서 다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끔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끌고 가는 거. 장기 투자는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매수하고 올랐으니까 다시 뭐 좋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다시 현금화를 해서 그 이제 또 주가의 조정이 나왔을 때 대응할 것들 좀 마련을 해 놓는 거죠. 결과적으로 평균 단가 떨어지고 주식 수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주산중업의 이슈들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 잘하고 있는 게 맞아요. 잘하고 있고 각종 수주들 나오고 있고 그다음 자구한 부분도 열심히 계속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소송건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부담이 됐었는데 그게 어쨌든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것들 그건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주담이랑 통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전화가 안 돼요 여기도. 그래서 좀 되면은 뭐 8메가와트라도 개발 사항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기는 한데 혹시나 그런 정보들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이 본업 자체가 무너지기보다는 지수에 따른 하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소나기죠. 그래서 소나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 나한테 매수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잡아보는 라인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투산중공업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